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7강 13장 세 번째 시간이죠. 신춘문예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10,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부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7번째,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해서 6번째까지 갔죠. 앞에 거 못 들으신 분은 듣고 오세요. 꼭 듣고 오시던가 이 영상 듣고 다시 들으시던가 하세요. 이것은 매년 신춘을 제가 지도도 하고 저 역시 도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거나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7번째, 공모전에서 떨어지면 나쁜 시인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시 아니에요. 물론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공모전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떨어진 시가 다 나쁜 시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떨어졌다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잖아요. 이 작품은 잘 썼어. 그런데 떨어졌다. 그죠? 이 작품이 아마 좀 문제가 좀 있어. 내가 볼 때도 여기 조금 걸렸는데 이것 때문인가? 그런 거 있으면 거긴 고치세요. 여러분이 느꼈다면 심사자도 느꼈어요. 느낄 확률이 높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주관적인 게 아니고 정말 당선작들하고 막 봤을 때 그죠?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런 건 다른 데다 내보세요. 여러 군데 내보시는 게 좋아요. 작품마다 운명이 있더라고요. 연줄이 있고 인연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곳에 떨어진 게 B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 B라는 곳에서 떨어진 게 A에서 당선되기도 하고 또 다른 C에서 당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조건 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성도가 아직 현저히 낮다? 그러면 계속 고치셔야죠. 더 이상 고칠 데가 없다고 보는 작품들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복투고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복투고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중복투고가 정확히 뭐냐면 그 해에, 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021년 신춘문예 응모하는 거죠. 공모 중이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중앙지는 공모가 마감일 수도 있겠네요. 12월 초면 거의 끝나니까. 늦어도 12월 9일, 10일 정도면 중앙지, 준중앙지는 거의 응모 마감이 끝나죠. 그 이후는 뭐 지방지는 그 이후에도 이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중복투고란 2021년 올해 제가 송현상해라는 시로 예를 들어서 송현상해라는 그 시를 10장을 복사해서 10군데에 따로따로 다 동시에 넣는 것을 중복투고라고 하죠. 어떤 분은 혼동을 하셔요. 올해 내가 조선일보에 송현상해로 냈는데 떨어졌어요. 내년에 다시 내가 송현상해나 또 다른 작품으로 똑같이 조선일보를 내는 것,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중복투고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중복투고란 같은 해에 같은 작품을 여러 장 복사해서 다른 작품과 같이 껴서 다른 신문사랑 동시에 넣는 것을 중복투고라고 하고, 그것은 행여 어느 한 곳에서 당선이 돼도 나중에 중복투고가 발견되면 당선이 무조건 100% 취소됩니다. 그래서 작품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만약에 제가 작품이 아주 좋은 게 딱 3편밖에 없는데 어떡할까요? 한 군데만 내세요. 그럼 3편 응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만 내요. 그거를 뭐 복사해서 2군데 3군데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대도 안 돼요. 대도 당선 탈락이니까. 취소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게 3편을 응모하는 데다 딱 한 군데만 내고 마음 편하게 비우는 게 낫죠. 그리고 당선이 됐다. 그래도 속 시원하죠. 왜? 중복투고한 일이 없으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한 군데에서 되면 돼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중복투고는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중복투고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1년 동안 좋은 작품을 많이 써두시는 게 방법이죠. 총알이 많을수록 전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확률도 높아지죠. 총알이 정말 산처럼 쌓일 정도로 갈겨줍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9번째. 최종심 가서 탈락한 시 고쳐요 말아요? 최종심. 저는 반반이에요.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고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완벽해. 이거 여기서 벽돌 하나, 점 하나만 빼도 이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을 믿어요. 좀 믿어도 돼요. 조건이잖아요. 최종심 가서 떨어진 거잖아요. 최종심 가서 떨어졌다는 것은 문인들은 다 알아요. 그건 당선자과 똑같다는, 실력이 똑같다는 거. 운의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린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미련 버리고 심사평이 내 작품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을 밑줄을 딱 쳐서 냉정하게 보세요. 정말 심사자가 말한 그 부분들이 내 작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내 작품이라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주변에 그 문단의 좀 선배들한테 그 심사평과 여러분 그 작품을 갖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평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좀 다듬어야 될까요? 그럼 그분들은 알아요. 압니다. 아,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는 아닙니다. 이 심사자가 주관적으로 또는 자기의 취향이 아니라서 조금 덜 좋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심사자가 나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그 객관적인 거 밑에 자기의 주관성이나 자기의 기호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인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간혹 섞이지 않겠어요? 그거는 심사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종심에 떨어진 그 당사자가 좀 냉정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칠 거냐 말 거냐를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양보할 수 없어. 점 하나도 나는 고칠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다시 한번 다른 신문에 내보시라는 거예요. 심사자의 평을 100% 복종하고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반영은 하고 의견은 듣고 내가 보는 관점과 절충하면 되죠. 전 그렇게 봅니다. 10번째, 마지막이에요. 당선 소감도 실력이라고? 여러분 아마 매년 당선작 읽는 재미도 있지만 당선 소감도 재밌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당선 소감이 당선작보다 더 멋진 경우도 있어요. 재밌어요, 당선 소감. 당선 소감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경우 당선작 보고 참 잘 썼다. 진짜 속상하게 부럽게 잘 썼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 당선작 밑에 쭉 내려가면 심사평, 쭉 내려가면 당선 소감까지 있는 경우 있죠. 당선 소감 보면 당선작도 잘 썼는데 당선 소감은 더 심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선 소감도 실력이구나.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 소감에서도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 당선 소감은 평생 남잖아요. 따라다니죠. 매번 상 탈 때마다 당선 소감은 대상이나 당선자만 쓰죠. 당선 소감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먹고 늙어서 땅속에 들어가도 그 모든 자료는 영원히 남죠.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작을 쓰는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당선이 되거나 대상 수상을 하면 당선 소감도 정말 정성을 들이기를 바라고, 또 정성을 안 들여도 그 당선자, 수상자의 실력이 당선 소감에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선 소감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당선 소감도 꼭 한번 타인들, 이번에 그 신춘문예 수상작들 보면 나랑 뭐 딴 얘기니까, 딴 세상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은 몰라요. 다 포기하지 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된다니까요. 그걸 준비를 하세요, 미리. 그래서 당선작도 쭉 보고 이렇게 썼네? 참 괜찮네? 이 사람은 당선 소감을 어떻게 썼지? 당선 소감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그랬을 때 이렇게 매력 있게 쓰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쓸까? 한번 써보세요. 당선 소감 연습하기 좋은 때가 요맘때예요. 왜? 신춘문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신문사에 응모했죠. 보냈어요, 우체국으로. 그러면 여러분 손은 떠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을 쓸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요맘때는 잘 안 돼요.
싱숭생숭해요. 신춘문예 보내고 나면 11월 말쯤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대개 보내죠. 늦게 보내는 분은 12월 초까지 보내요. 그리고 나면 다른 작품을 못 써요. 손이 안 잡혀서. 왜? 불과 이제 열흘에서 보름 지나면 당선 전화들이 막 오기 때문에 달력을 보면 아, 지금쯤 심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기대도 되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엇갈려서 창작이 안 돼요. 그럴 때 당선 소감 써보세요. 아,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작품도 아직 멀었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쓰는데? 연습하겠다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달력 보고 아, 그래, 나는 1년 열심히 왔다. 공모전 다 내 나름대로 보냈어. 홀가분해, 시원섭섭해. 그런데 창작은 어차피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꿈이나 꿔볼까? 꿈꾸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했고 그 노력하는 방향에 있는 꿈을 미리 꿔보는데 그것이 뭐 남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상상으로 행복감에 젖어보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내가 이번에 어떤 신문에 왠지 그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선 소감을 뭐라고 쓰지? 전화 왔다 치고 한번 써볼까? 써보세요. 재밌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썼는데 정말 당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선 소감이 정말 신기해요. 그것이 신문에 나가고, 그죠? 많이 읽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아유 뭐 되겠어.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 써서 보내주십시오. 근데 대개가 2, 3일 시간을 줘요. 어떤 경우는 심사가 막 힘들고 굉장히 치열했을 경우는 뭐 하루 만에 있다가 저녁 때 자정까지 막 이렇게 내일 오전까지 막 이렇게 가요. 그때 여러분이 준비 안 했다가 당선 소감 써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써질까요? 안 써져요. 더군다나 더 들떠 있죠. 당선 전화까지 받았죠.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꿈인지 뭔지. 안 써집니다. 멍해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연습해 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두고 연습하게 되면 다른 타인의 당선 소감도 읽고 야, 이거 멋진데? 나도 이런 것 좀 비슷하게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볼까? 아니면 이렇게 썼어? 그럼 나는 어떻게 쓸까? 나만의 색깔로 그래, 난 좀 개성 있게 그래, 영원히 남는 거라 그랬지? 멋지게 써봐야지. 연습하세요. 연습하는 거 좋아요. 의미도 있고 그걸 쓰는 동안에 스스로 나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다짐도 하고 그런 아주 많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여러분이 생각 안 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훈이나 느낌, 어떤 그 만감을 줘요. 그래서 저는 시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당선 소감도 여러분이 한 2-3가지 정도를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언제 쓰기가 좋다 그랬어요? 요맘때. 공모전 도전하고 원고 보내고 어차피 시는 안 써지고 싱숭생숭하고 스산할 때, 요때 발표 기다릴 때, 신문사에서 심사 막 시작할 때, 심사 막 마무리 칠 때, 요때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뭐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요럴 땐 여러분이 손에 일이 잘 안 잡혀요. 연말이라서 또 안 잡히고 신춘문예 낸 분들은 안 잡혀요. 마음이 막 이상해요.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달력만 쳐다보고 그래요. 그럴 때 당선 소감 몇 가지 한번 써봐요. 내년에 사용할지 올해 사용할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 꼭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당선 소감도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문학적 연륜이 있는 분들은 당선작도 보고 그 사람의 당선 소감도 이렇게 봐요.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당선작과 당선 소감이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수준이, 당선작은 굉장히 잘 썼는데 당선 소감이 엉터리고 문법이 틀렸다 그러면 망신이에요. 준비하세요. 당선 소감도 써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춘문예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10 10가지를 3부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거 제가 예고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예요. 신춘문예 당선자 1월 1일에 발표 전에 개별 통보 가죠. 미리 당선자한테만 조용히 갑니다. 그죠? 여보세요? 네. 아무개 시인이신가요? 아무개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 신문사인데 당선되셨습니다. 3일까지 당선 소감 원고 몇 매 또는 뭐 몇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얼굴 사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주문이 와요. 근데 그것이 신문사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네, 기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